요즘 카카오 정말 무섭죠. 코스피 시가총액 3위 올라온 카카오 보면서 격세지감이다 외치는 분들 많죠. 사실 저도 이제서야 고백하지만 카카오를 코로나 초기에 사서 진작 팔았기 때문에 놓쳐버린 게 아까울 정도로 잘 나가는 카카오죠. 다시 사둘까 이 고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요즘 주식시장 저가 매수라는 게 안 통하잖아요. 제가 이미 여러 번 카카오는 다뤘었는데 요즘 정말 무섭게 질주하고 있는 카카오를 이쯤에서 중간 점검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오늘은 카카오 어디까지 왔는지 다시 한번 짚어보려고 합니다. 시간이 좀 되긴 했지만 1분기 실적 보면요. 카카오의 방향성 더 뚜렷해 보입니다. 전 국민이 쓰는 메신저 앱으로 사용자는 4,600만 명 넘겼는데 당연 사용자 늘어나는 속도는 정체될 수밖에 없죠. 이제 더 모을 사용자가 국내에는 없다고 하는 게 솔직한 표현이겠죠. 그러다 보니까 전 국민을 사로잡고 나서 이제는 유료 콘텐츠, IP 비즈니스 신사업에 몰두하고 있는데 사업보고서에서도 모빌리티, 금융, 그리고 카카오페이, 웹툰, 영상 콘텐츠 등 콘텐츠에 투자를 지속하고 있다고 했고요. 실제로 매출에서도 성장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분야, 이 분야기도 합니다. 그동안에는 투자만 했다면 이제는 어느 정도 돈이 나오기 시작했다는 뜻이죠. 인공지능, 블록체인 등 신기술에 공을 들이는 건 덤이고요. 카카오가 공을 들이는 세 가지 축, 수차례 말씀드렸듯 금융과 콘텐츠 그리고 모빌리티입니다. 먼저 금융의 대표 주자는 카카오페이인데요. 전자지급 결제 대행업, 여기서 시작이 돼서 O2O 서비스, 광고, 대출 모집업까지 차곡차곡 사업 영역 추가하면서 금융 비즈니스 플랫폼화 되어 왔습니다. 커피 마시고도 카카오페이 결제 많이 하는데 송금도 되고 요즘은 펀드에 부동산 소액 투자에 보험까지 내 자산 관리하기 때 보니까 제가 대출한 금액까지 나오더라고요. 최근엔 카카오 손해보험까지 보험업 예비인가 받은 상황입니다. 자회사로 카카오페이 증권, 그러니까 진짜 증권사까지 데리고 있죠. 카카오페이 증권은 빅테크가 처음으로 증권업에 진출한 사례인데 바로 투자증권 인수해서 이름 바꿔 달았어요. 미국의 에이콘즈라는 게 있거든요. 여기서도 잔돈 투자 서비스에서 ETF나 기타 펀드에 간접 분산 투자하던데 카카오페이 증권도 동전 모으기 같은 거에서 펀드 가입 유도하죠. 저도 여기 한 3,000원 정도 들어있는데 어쨌든 이런 짠테크로 내년엔 MTS까지 만든다고 합니다. 또 다른 금융계열사 1금융권 은행인 카카오뱅크의 상장은 한 달 앞으로 초읽기에 들어갔는데 카카오뱅크는 2020년 당기순이익 전년 동기 대비 1,000억 가까이 늘었을 정도로 폭발적 성장을 했습니다. 요즘은 어르신들이 카카오뱅크를 더 열심히 쓰시던데 계좌 가진 사람 수만 약 1,500만 명, 국민의 3분의 1에 달하다 보니까 사람이 몰리는 곳에 돈이 몰릴 수밖에 없는 듯하네요. 한국금융지주가 보유한 카카오뱅크 지분율이 30%가량이다 보니까 카카오뱅크 상장의 기대감으로 한국금융지주도 오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콘텐츠는 해외로까지 판이 커지고 있습니다. 우선 웹툰, 웹소설 사업하는 카카오페이지, 그리고 엔터테인먼트, 미디어 사업하는 카카오엠 합병을 해서 카카오 엔터테인먼트로 일어나 있고요. 웹툰부터 연예인 매니지먼트업까지 총괄하는 거대 콘텐츠 회사로 탈바꿈하고 한국이 아닌 미국 상장 이야기까지 나오죠. 일본 시장에서 네이버의 라인만가 누르고 매출 1위를 하기도 한 웹툰, 2021년 5월 해외 투자자로부터 6천억 투자 유치했는데 이번엔 미국까지 북미 웹툰 플랫폼 타파스, 웹소설 플랫폼 레디시를 각각 수천억 원에 인수한 데다 인도네시아 유료 콘텐츠 플랫폼 네오바자르 인수까지 정말 국경 없이 움직이고 있어요. 한국 안에서도 영화사, 만화사, 엔터사까지 할 것 없이 엄청나게 사들이는 전략 펼치고 있기도 하고요. 카카오티 앱을 통해 택시, 블랙, 대리, 주차, 바이크 등 편리한 이동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카카오 모빌리티, 여기도 상장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 2020년 3월까지 계속 신규 사업 추가해왔죠. 처음엔 택시만 잡히더니 요즘은 대리운전에 주차에 중고차까지 타다가 시장에서 주춤할 때 택시 회사들을 인수하는 전략으로 살아남은 카카오 모빌리티는 뭐 다른 데서 진출한다는 얘기 많이 들리지만 명실상부 아직까진 차량 호출에 있어서는 대한민국 1등 모빌리티로 자리매김하고 있죠. 카카오가 네이버보다 시총 높아진 순간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 정도 가치 있냐? 의문을 남기기도 하셨죠. 여러분, 카카오의 지분 들고 있는 최대 주주가 텐센트인 거 아시죠? 중국에서 오래 지내신 분들은 텐센트는 중국이 망하지 않는 한 절대 망하지 않을 기업이다라고 하시던데요. 비결은 위챗이었죠. 이걸 기반으로 위챗페이, 위뱅크, 위슈어 등 핀테크 키우면서 사세를 확장했던 텐센트. 아이러니하게 카카오의 주주이자 카카오 사업 모델을 참고해서 위챗을 만든 회사이기도 합니다. 카카오 사업 모델도 중국인들 대부분이 쓰는 위챗 생태계를 활용해서 기존 강자 알리바바를 급격히 따라잡은 텐센트랑
비슷하다는 점에서 결국 잘 키워놓은 국민 메신저 생태계 카카오의 가장 큰 강점이 아닐까 싶어요. 여기서 나오는 막대한 데이터 자체는 카카오가 계속 선두를 달리게 할 무기인 거 말할 것도 없고요. 네이버가 혈맹을 맺어서 사업을 확장하는 반면 카카오는 직접 그 사업으로 뛰어들어 사업을 확장한다는 점에서 과감함도 남다릅니다. 예를 들면 네이버가 미래에셋과 혈맹 맺어서 금융에 진출한다면 카카오는 바로 투자증권 인수해서 카카오페이 증권으로 증권업 진출하고, 네이버가 빅히트와 CJ랑 혈맹 맺고 콘텐츠하면 카카오는 직접 기획사에 만화사까지 인수해서 내재화시켜서 콘텐츠하는 거, 또 카카오 VX도 골프회사 인수하고 카카오 모빌리티는 택시회사까지 인수해서 직접 필드에서 뛴다는 점, 과감한 행보가 투자자들에게 인정받기 시작하는 시점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결국 이렇게 더 높은 가치를 받는 건 하나씩 이런 카카오만의 DNA, 그러니까 다른 사업 영역까지 삼켜 먹어버릴 수 있는 DNA가 있고, 그런 문화와 DNA를 증명해온 전력이 있다는 거, 그래서 카카오의 미래가 더 기대된다는 것 때문 아닐까요? 하지만 이런 카카오에게도 약점이 없는 건 아닙니다. 일단 네이버와 비교해보면 쇼핑이 좀 약하죠. 2018년 자회사로 분사했던 카카오 커머스를 합병한다 기사 나왔는데 아직 회사가 확인은 안 해줬어요. 하지만 앞서서 지그재그 운영사 크로키닷컴을 먼저 합병하는 등 흩어져 있던 리테일을 하나로 모으고 있긴 합니다. 하지만 카카오 커머스는 톡비즈와 이커머스를 연계하고 있다는 점에서 네이버나 쿠팡처럼 쇼핑을 키우기는 쉽지 않을 거다 분석도 나오는데, 카카오를 벗어나기 힘들다는 거죠. 거기에다 이미 쇼핑의 대세는 이 두 회사인데 생각도 드시죠? 후발주자로서의 약점 또한 극복해야겠죠. 웹툰 같은 콘텐츠에 공을 들이는 이유가 글로벌 진출이지만 해외 시장 경쟁력 부족 지적은 이미 식상할 정도로 많이 나왔습니다. 웹툰으로 한번 대박, 다시 드라마로 대박낸 콘텐츠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파생되는 가치가 커졌고, 콘텐츠로서의 경제적 가치가 한국을 넘어 세계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기대감 커지고는 있지만요. 한국의 네이버, 카카오가 시총 3, 4위를 다툰다고 해서 해외에 나가서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만큼의 대접을 받기엔 아직 신생기업으로 본다는 점, 카카오가 뛰어넘어야 할 한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에 과감한 사업 확장을 하다 보니까 외부 투자 자금이 많이 들어와 있고, 그래서 100% 내 소유가 아닌 계열사들 많다는 점도 약점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카카오뱅크 지분율 약 31%, 카카오페이 지분율 56% 등을 봐도 그렇죠. 사실 기업 공개하려는 계열사나 관계사가 줄줄이 나오고 있는 것도 결국 외부 투자자들의 입김이 작용하는 거 아니냐 분석이 나오거든요. 또 매출 규모 자체도 경쟁사로 꼽히는 네이버에 비해 아직 부족하다는 점도 있습니다. 카카오의 2021년 1분기 매출 1조 2천여억 원, 영업이익 1,500억이었는데요. 어닝 서프라이즈 수준이었거든요.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80% 가까이 증가했고요. 근데 네이버는 2021년 1분기 매출 1조 4,491억, 영업이익 2,888억으로 카카오의 2배였는데 이게 오히려 연간 기준으로 1% 주춤했던 수치라 아직까진 매출이나 영업이익 면에서 네이버에 비해 몸체가 약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시총 3위 탈환을 누리는 카카오, 그동안 우리나라를 주름잡는 코스피 시총 상위에 미국의 페이스북이나 아마존처럼 IT 기업들보다 제조업이나 제약주가 많았고 IT 공룡들이 없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성장세일 텐데요. 혹시 지금이라도 투자를 고려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오늘 정리해드린 내용 바탕으로 잘 투자 결정해보시길 바랍니다. 저는 어쩌죠? 네, 카카오의 떡상만큼 떡상하고 싶은 신지은의 경제백과였고요. 여러분, 저는 또 다른 기업 분석으로 다음에 또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